11월 24일 월요일 NBA 오늘의 매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분석 영상이고요. 느바는 총 8경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숫자는 많습니다만은 8경기 중에 5경기가 또 새벽 경기, 그러니까 전날에 배팅해야 되는 배트맨의 특성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 마지막 분석 영상은 아침 라이브가 없을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8경기를 가지고 좀 이 이슈가 없는 경기를 좀 가져가서 전날에 좀 배팅하고 이번 주 마지막 배팅을 마무리 짓겠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 휴무일 쉬고 화요일 국내 경기부터 그리고 국내 오후 경기 축구부터 이렇게 분석을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화요일부터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유종의미 이 느바 8경기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대 마이애미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필라는 직전 경기 밀워키 원정에서 114대 123으로 연장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죠. 엔비드, 우브레 주니어가 결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맥시를 갈아 넣으면서 5할 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애미도 직전 시카고 원정에서 107대 143으로 승리를 가져갔었고 최근 3연승 중에다가 여전히 빠른 템포를 보여주면서 리버텍, 닭공농구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먼 파일이 오늘 경기 약간의 부상을 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마이애미가 이 엔비드가 없는 필라의 골밑을 상대로 충분히 리버텍을 가지고 좋은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마이애미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필라의 에치컴의 출전도 미정인 상황이고 확실히 이 필라 같은 경우에는 우브레 주니어의 이 빈자리가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애미가 역배라면 마이애미 역배 그리고 241.5점이라는 기준점에서는 오버도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애틀란타 호크스 대 샬럿 호네츠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애틀란타는 직전 뉴욕 원정에서 98대 115로 승리를 가져갔었죠. 경기 초반 고전했습니다만은 이후에 이 크레이치를 중심으로 애틀의 3점이 터지면서 승기를 잡았던 지난 경기였어요. 백투백 여파로 인해서 포르징기스가 오늘 경기 결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애틀란타의 벤치 활약을 고려해 본다면 백투백이라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것 같습니다. 샬럿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 클리퍼스 상대로 116대 131로 패배했었고 오늘 경기 원정 백투백을 똑같이 치르는 상황이에요. 둘 다 백투백이라는 거죠. 직전 경기 수비에서 하든과 주바치의 투맨 게임을 못 막으면서 결국 패배했었고 다만 어쨌든 공격력만큼은 라멜로 볼, 크누펠, 브랜든 밀러, 브리지스, 칼커브랜드까지 최근 5년 샬럿 중에선 가장 강한 편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야투, 공격력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애틀란타가 오늘 경기에서 어느 정도 결장자가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수비에서 샬럿보다 애틀란타가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둘 다 백투백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 수비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애틀란타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234.5점 정도의 기준점에서는 어쨌든 양팀 모두 공격력에서 지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버사이즈도 볼만한 경기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보스턴 셀틱스 대 올랜도 매직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스턴은 직전 경기 홈에서 브루클린 상대로 105대 113으로 패배를 가져갔었죠. 보스턴이 자랑하는 3점이 터지지 못했고 마이크 포터 주니어를 막지 못하면서 결국 패배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이번 시즌 아쉬운 뎁스를 팀 전술로 극복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전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홈에서 닉스 상대로 134대 121로 승리를 가져갔었고 3연승 중에다가 지금 바그너, 베인, 석스가 모두 터지면서 직전 경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출전 시간도 백투백이긴 합니다만 35분 이하로 제어하면서 출전을 어느 정도 제어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경기에서도 올랜도가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오늘 경기에서 제일런 석스가 약간 예방 차원에서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시즌 맞대결도 1승 1패로 팽팽했었고 근데 4.5점이라는 프렌 기준점에서는 올랜도가 모두 프렌을 가져갔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보스턴 정배보다는 올랜도 프렌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팀의 수비력과 느린 템포를 고려해 본다면 저는 오늘 경기는 언더사이즈도 괜찮아 보이는 선택지일 것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대 LA 클리퍼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클블은 직전 인디 상대로 홈 경기에서 120대 109로 승리를 가져갔죠. 승리하긴 했습니다만은 알렌의 빈자리가 어느 정도 수비에서 느껴졌던 지난 경기였었고 이 갈란드 미첼 듀오가 캐리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메릴, 볼 이런 친구들이 빠지면서 벤치의 득점 생산성 자체가 떨어져 보였던 지난 경기였었죠.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샬럿 원정에서 116대 131로 승리하면서 연패 탈출에 성공했었고 하든이 무려 55득점을 기록하면서 결국 승리를 가져갔던 경기였습니다. 주바치와 이 투맨 게임을 두 명에서만 하면서 결국에 승리를 가져갔던 경기였었는데 어쨌든 오늘 경기 이 하든이 35분으로 출전 시간이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체력적인 부담이 거의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백투백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경기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일 경기 레너드의 복귀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이런 점들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10.5점이라는 기준점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렌이 없는 클립을 상대로는 하든 주바치의 투맨 게임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클리퍼 프랭과 함께 클리퍼스의 최근 좀 떨어진 수비력을 고려해 본다면 230.5점이라는 기준점에서는 오버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토론토 랩터스 대 브루클린 네츠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는 홈에서 워싱턴 상대로 140대 110으로 승리를 가져갔었죠. 6연승 중에다가 최근 9승 1패 압도적인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경기 퍼들이 결정하긴 합니다만은 반즈, 바렛, 퀴클리, 반즈 중심으로 전형적인 공산농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브루클린도 최근 어쨌든 보스턴 원정에서 105대 113으로 승리하면서 최근에 그래도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중심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양팀 모두 지금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11월 12일 브루클린 홈에서 109대 119로 토론토가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도 10점 차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브루클린이 야투율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0점 차이밖에 안 났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12.5점이라는 기준점은 생각보다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퍼들이 오늘 경기 결정한다면 토론토가 완전체도 아니고요. 브루클린의 최근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경기력을 고려해 본다면 브루클린 프랜 쪽으로 오늘도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스 대 포틀랜드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클은 직전 경기 유타 원정에서 112대 144로 가비지 대승을 거뒀죠. 현재 8연승 중이며 압도적인 경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준점이 너무 많아서 프렌이 뜨는 경우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모든 경기를 무난하게 원사이드하게 승리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포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난 경기 골스 원정에서 123대 127로 승리하긴 했습니다만은 골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인사이드가 아쉬운 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팀인데 포틀랜드가 그냥 리버텍을 돌진하면서 승리를 따냈던 경기였었고 다만 지금 드루 할러데이 샤프가 빠지면서 볼 핸들러의 부재는 여전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11월 6일 경기에서 포틀랜드가 홈이던 상황이었는데 할러데이가 진두지휘하면서 121대 119로 포틀랜드가 역배를 만들긴 했어요. 다만 오늘 경기는 드루 샤프 둘 다 없는 상황이고 분명히 오클라호마의 수비를 고려해 본다면 볼 핸들러가 없는 포틀랜드가 턴오버를 많이 가져가면서 이 오클라호마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지금 요건이 발동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클라호마가 홈에서 전형적으로 지난 경기 패배를 복수할 만한 경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클승 그리고 15.5점이라고 하더라도 오클 마인승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다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피닉스 선즈 대 샌안토니오 스퍼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는 직전 경기 홈에서 미네 상대로 114대 113 승리를 거뒀죠. 1분 8점 차로 뒤지는 게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미네의 턴오버를 유발해내면서 기적의 역전승을 만들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물론 미네가 턴오버가 사실 주작성이긴 했습니다만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피닉스는 홈에서 끝까지 끈질긴 게임을 한다라는 걸 반증했던 지난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애틀란타를 상대로 135대 126으로 승리를 가져갔었고 웸비가 빠지면서 수비에서의 아쉬움은 보입니다만은 빠른 템포와 벤치의 활약을 바탕으로 득점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확실히 이번 시즌 피닉스는 지금 알렌과 그린이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공격력은 매서운 상황이고 웸비 없는 세난 같은 경우에도 수비는 아쉽습니다만은 공격에서 템포에서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승패 쪽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오버사이드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버사이즈를 보고 싶은 경기다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느바 경기, 마지막 8번째 경기는 유타 재즈 대 LA 레이커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타는 직전 경기 홈에서 오클 상대로 112대 144로 패배했었죠. 오클이 유타의 부진한 수비력을 극복하면서 이용하면서 결국 3점 폭격을 가져갔었고 유타가 홈에서 그나마 준수한 공격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원사이드하게 가비지 패배를 당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물론 오늘 경기 레이커스 상대로는 유타가 초반에 비비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그 당시 경기에서도 레이커스가 홈에서 유타 상대로 140대 116으로 승리를 가져갔었고 결국 유타가 홈 경기에서도 득점력은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수비력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에서도 유타의 수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지난해 맞대결 당시에도 양 팀의 이 공격력이 매끄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오늘 경기 레이커스가 릅신까지 복귀한 상황에서는 레이커스가 좀 더 원정 경기라고 하더라도 유리한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9.5점 정도의 기준점이라면 레이커스 마인과 함께 246.5점 상당히 높은 기준점이라고 하더라도 오버사이즈로 가져갈 만한 경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일마 옵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느바 마지막 8경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미리 이 8경기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2경기를 조합해서 한번 배팅을 가져가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마지막 배팅 건승하시길 바라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좀 이번 주에 아쉬움을 잘 분석해서 다음 주 더 좋은 결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